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얼리를 이제 준비를 해서 마쳤는데 얼리를 준비하면서 좀 올해 2024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쵸?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좀 큰 변화였어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없어졌던 이제 SAT가 다시 맨데토리로 돌아오는 학교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학교가 이제 맨데토리로 SAT를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제 의무가 된 거죠. 무조건 제출을 해야지만 대학교에다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바뀐 건데 우리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대학교들이 이런 걸 왜 바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왜 SAT가 다시 돌아왔을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SAT가 다시 돌아온 점에 대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고 당연히 그럴 것 같았고요. 좀 늦었죠. 그쵸.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년 더 지연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거는 다양성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 저희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옵셔널인 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다, 우리는 무조건 SAT를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MIT나 뭐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3월, 뭐 5월 이렇게 계속 이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SAT를 이제 우리는 무조건 필수로 하겠다. 혹은 이제 굉장히 underprivileged 된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굉장히 underprivileged는 아니잖아요. 해당이 되는 학생이 거의 없겠죠. 맞아요. 그 wave라는 섹션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테스트 옵셔널, 그러니까 테스트 웨이브, 그러니까 SAT fee waiver, 뭐 이렇게 waiver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 refugee 아니면 very underprivileged, right? 소수민족 중에서도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은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왜 돌아왔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 옵셔널 자체를 되게 다양한 각도로 보는데,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디모티베이트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맞아요. 그런... 제가 SAT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SAT라는 건 되게 좋은 시험이다 라고 했어요. 다만 이거를 왜 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냐. 마치 패스권처럼 내가 맞아요. 이거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수능처럼 그렇죠. 한번 외우고 버리진 않겠지만 그냥 외우고 어떻게든 시험을 잘 본다는 형식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RWS랑 SAT랑 엮어가지고 교육의 질과 뭐라고 할까요? 좀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저는 SAT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SAT를 안 본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되냐면, 제가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테스트 옵셔널이고 SAT를 안 볼 수 있을까요? SAT를 안 본다라는 건 그만큼 다른 것들이 다양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SAT라는 항목을 뺀다면 다른 것들이 그만큼 더 좋아질 줄 알았다라는 거죠. 학교가. 하지만 다트머스랑 브라운 학교가 내놓은 이제 이런 인트레스팅한 스태티스틱을 보면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더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시험 하나가 빠졌고, 특히 이 시험 때문에 더 다양하고 더 뭐 예를 들어 아티스틱한 친구들이 원래는 성적이 안 돼서 못 지원했는데 그럼 이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초에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비나 이 명문대는 애초에 학업성인 우수성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특이하거나 특출나거나 개인의 어떠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건 많아지고 데려갈 친구는 오히려 더 제한적이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할 것만 하진다는 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본인들이 할 태스크가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복잡해지고 오히려 조금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학업성 우수성이라는 거를 솔직히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로만 가능해요. 그게 원래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엑세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엑세터, 앤도버 얘기하면서 이 학교가 갖고 있는 뭐 철학과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 그럼 대부분 토론 정말 많이 하잖아요.
토론을 안 하면 점수가 깎여요. 그러니까 토론과 프로젝트,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게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꼭 해야지만이 점수를 받는 게 많이 없어요. 아이비 학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비 학교를 조금 항상 조금 더 높게 봤던 것 같아요. 다만 다른 학교들은 그냥 성적, 최악의 학교는, 제가 말하는 최악의 학교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리테이크 해주게 하는 학교들. 전 정말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더 모티베이션을 안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준이 점점 좀 낮아지는 게 사실 느껴져요. 선생님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게 리테이크를 해서 그러니까 리테이크를 한다라는 생각만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어차피 다시 보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SAT라는 거 하나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물에 이제는 지쳤냐면, 학업성이 우수하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다양성으로만 가지고 덤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 얘기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 친구의 학업성의 우수성이 중요한 것보다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좀 따져본다면 뭐 IQ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패션, resilience,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갔을 때 해야 되는 행위가 뭐예요? 공부죠. 공부잖아요. 논문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거기 안에서의 어떠한 존중,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공부들을 존중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쵸,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what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why라는 것도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서 왜 그럴까? 누가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뭐 답만 알려고 하는 거. 그쵸. 그런 게 굉장히 저로서는 되게 안타깝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입학사정관들이 느꼈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폐지를 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옵셔널을.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옵셔널로 세일즈를 했던 학교들도 좀 있어요. GPA 범프 시켜주겠다. 그래서 학생들 끌어모았죠. 이제 우리 학교 오면은 학점 받기 쉽다. 어차피 SAT 옵셔널이다. 자, GPA만 4.0 받으면 육안으로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솔직히 괜찮아요. 뭐 그건 자기네들 초이스죠. GPA가 좋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다만 학교들이 그렇게까지 멍청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GPA 범프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머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GPA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알기 쉽죠, 학교 입장에서. 너무 알기 쉽죠. 예를 들어 좀 작은 학교들은 100명, 200명, 좀 작으면 30명, 딱 봐도 알잖아요. 그쵸, 다 막 3.9 이상이고 3.8, 3.7, 그러니까 3.7도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균이. 왜? 뭐 진짜 놀멀한 학교들을 보면 3.3, 3.5에서 왔다 갔다 하고 3.9가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definite GPA 범프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업적인 신뢰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한국 학생들이 자꾸 못 들어간다, 이제는 반토막이 된다라는 게 학업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 저희 학부모님한테도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학교가 좀 힘든데 좀 옮길까요? 학점을 더 잘 준다는데? 그러니까 정말 똑똑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속임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렇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IB가 문제가 아닌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보이게끔만 맞아요. 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AT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친구한테는 훨씬 더 적극적인 요소로, 무조건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 나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정말로 20, 30명인데 거의 다 GPA가 나쁘지 않다. SAT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학교는 역사가 굉장하고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3.9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학생들이 오히려 SAT가 없다 해도 여기서는 눈 감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Preparatory School 같은 경우에도 그 평등을 위해서, 공평성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학교들의 스태티스틱을 보면 SAT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underprivileged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가요. 그럼 걔네들은 SAT를 안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학교들이 또 왜 좋냐면 SAT를 보게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시험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SAT 시험장을 자기 학교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가가지고 시험을 안 볼 수 있게. 실제로 이제 보딩 스쿨 중에서 뭐 펠립스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그로톤 그렇죠. SAT 평균이 1360점대예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놀라는 학생들 있거든요. 보딩 스쿨 중에 1등이니까 뭐 다 1560, 70일 줄 알았는데 평균이 1460이다 하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맞아요. 알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겉에의 내용으로 저는 속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알았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4.0과 1600점이 어떠한 내러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옵셔널에서 맨데토리로 가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잘한 초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 옵셔널에서 맨데토리로 바뀌었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좀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이 입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옵셔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그런 루머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옵셔널이니까 이제는 뭘 더 보겠다. 이제는 학업으로만 집중을 하면 된다. 아니면 옵셔널인데 SAT까지 좋으면 이제는 훨씬 더 좋아. 막 이런 되게 뭐라고 할까요? 막 검증되지 않은. 그냥 검증되지도 않고 그냥 부llshit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다 옵셔널에서 맨데토리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클리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학업성, 우수성을 이제 학교 측면에서도 깔볼 수 없고 학생 측면도 깔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더프리비리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난 모르겠는데 나 그냥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골랐던 학교가 30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초이스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러티브가 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내년부터는 무조건 SAT를 이제 빨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향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어린 친구들이 더 혜택을 볼 거다. 그러니까 SAT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친구들. 맞아요. 지금 7학년, 8학년, 9학년. 네.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 이 SAT라는 것 자체를 옵셔널에서 맨데토리로 바꾼 이유가 그리고 또 옵셔널이었을 때도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정말 늦게 봐요, 시험을. 예를 들어 일단은 그게 프라이어티가 아니니까 그거를 아예 순서를 내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애초에 여기 안에서의 또 다른 내러티브가 뭐가 들어가냐면 부유한 친구들. 그러니까 언더프리비리지한 학생들이 11학년 때, 12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그때 보는 것 경우도 있어요. 다만 우리 부유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11학년, 12학년 때 점수를 낸다라는 게 물론 저희 학생도 11학년, 12학년 점수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많이 쓰면은 SAT 성적이 오르겠다. 오르잖아요. 알고 있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또 줄 거냐면 이제는 누가 더 빨리 SAT를 10학년 혹은 9학년에 끝낼 수 있냐.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이제 있게 될 텐데 다른 학교들도 이제 SAT를 부활시킬 거고 맨데토리를 바꿀 거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존스 홉킨스도 이제 공지에 적어놨더라고요. 네. 올해까지는 옵셔널이고 내년부터는 맞아요. 맨데토리를 바꾸겠다. 이런 학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게 따라갈 것 같으신지. 저는 상위권 50% 이상은 다 무조건 SAT를 맨데토리로 거의 다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코 SAT가 있고 학점이 우수하다는 친구들이 그런 거에만 집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SAT가 이제 뭐 필수가 되면은 그 똑똑한 학생들이 SAT만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이거 빨리 쳐내고 이제 다른 것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조금만 더 나아가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PSAT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PSAT가 있는 이유가요.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reading, writing, 내가 어렸을 때부터 comprehension,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critical thinking,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SAT 이외에도. 맞아요. 성적 이외에. 그래서 PSAT를 보는 이유가 PSAT 성적이 좋으면 이 친구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오히려 더 나아가 SAT를 빨리 끝내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속 깊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못 끝낸 친구들이나 언제 하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7학년, 8학년 상관없이 얼른 시작을 해서 내가 빨리 SAT를 끝낸다라는 목표로 가겠지만 SAT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 친구들한테는 동기부여도 주겠지만 크리티컬 띵킹부터 우리가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problem solving 스킬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치 페이퍼를 쓸 때 자꾸 리서치 페이퍼를 읽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해야 느는 건데 리딩이라는 거를 해야 되고 크리티컬 띵킹도 해야 느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저도 가르쳐 보면은 그걸 되게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되게 테크닉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되게 한국스러운 생각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알러지 걸릴 힘들어요. 거예요.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 말에. 그렇죠. 무슨 뭐 네. 크리티컬 띵킹을 어떻게 하면은 뭐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데 크리티컬 없어요. 띵킹을 많이 하면 됩니다.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 다각도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리티컬 띵킹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한 친구고 다양한 거를 깊게 접한 친구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SAT를 부활시키고 다른 학교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친구들한테 시간을 좀 덜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학교의 다양성과 학업성을 같이 올리겠다라는 어떠한 발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학교들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학교들의 애초에 펀더멘털 파운데이션이 그런 친구들을 맞아요. 가르치기 위해서거든요. 노력을 하는 친구들, 잘하려고 진심인 친구들을 데려가는 게 맞는, 이게 뭐 당연한 걸 떠나서 뭐 이거 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그 학교들이 그렇게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진짜 그 디모티베이션, 그런 동기부여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들이 진짜 많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SAT가 옵셔널이 되고 나서부터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아니 우리가 가르칠 때도 이 친구가 이거를 하는 게 느껴. 맞아, 해. SAT를 해. 하지만 왜 진심으로 안 할까? 진짜 옵셔널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옵셔널이라는 생각을 얘 머리 뒷속편에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옵셔널 아니야? 어차피 뭐 안 내도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이씨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이씨로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저는 게 좀 생기는 것 SAT 자체를 사업성으로 보는 거를 싫어하지만 되게 필요한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필요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 자체가 옵셔널과 맨데토리는 달라요. 그래서 얼른 이걸 보시는 모든 만약에 아이비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빨리 옵셔널에서 맨데토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맨다토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욱더 GPA 안 믿어요. 우리나라의 GPA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든 말든 이게 팩트예요. 현실이고 그냥 직면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학업성이 기본이 깔린 친구에서 해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이외의 활동들을. 맞아요. 그래서 우선쌤이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맨날 SAT를 가르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 친구를 봐도 내가 봐도 이 친구의 학업성이 얘기만 해도 떨어지는데 올려놔야 되는 거죠. 올려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 대학 가서 잘하지. 그리고 선배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학 가는 친구가 저는 후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니네가 페이크로 가잖아? 그러면 어차피 니네가 학교를 가서 잘 못해. 그러면 너네 후배들이 다 모조리 다 피해야. 걔를 보고 이제 얘네 학교는 안 되겠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희 요번에 어디 학교인지는 안 얘기하겠지만 아이비가 와가지고 니네 학교에서 우리가 잘못 보았다라고 혹은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를 흉봐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만 하면 아는 학교인데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좀 거짓된 공부를 좀 하지 말고 진짜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안에 저희 GPA도 막 어떻게든 제가 뭐 GPA도 많이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한 100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다는 것 같아요. 예. 또 변할 부분에서 저희가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내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지원서를 또 새롭게 또 꾸며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SAT 맨다토리로 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께서도 저희가 오늘 얘기한 영상을 잘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지원서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이라면 여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SAT를 접근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빨리 하고 치워버린다는 느낌보다는 학생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SAT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